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와 리더십 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하는 리더십에 대한 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이제 레포트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메일은 전 시간에도 그 설명을 했고 그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혹시 모르면 문자 주면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이 뭐 부정적인 내용을 써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또는 이제 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의 리더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이 실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청년 실업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11.6%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거는 이제 더 이상 고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로봇을 쓰는 게 더 편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청년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청년들은 숙련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지거나 경기가 성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만 이렇게 되질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확정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현재 11.6% 얼마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실업률에 넣지 않아요. 실업자 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업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전체 비율에서는 현재 구직을 포기했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업률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24% 정도가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매우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얼마였을까요? 자,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되냐면 44살입니다. 44살인데 좀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44세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44세가 엄청 많은 숫자라고 느껴지겠지만 44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다가올 나이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44세쯤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가 한 50살에서 60살, 40대 후반부터 한 50대 중반까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 부모님, 이제 지금 부모님이 이제 일어놓으신 정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쁘게 지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평균 수명은 82세이고요. 82세인데, 점점 늘어나서 요즘에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를 들으면, 평균 나이가 한 90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또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생길 수도 있다. 점점 이제 은퇴하는 나이도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은퇴가 정년이 뭐 5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 지금은 60대 중반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일을 할 나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노화가 일어나는데 젊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약이 나왔는데 그게 회춘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니코틴 아미드 모노누클레오티드라는 물질인데 이 약을 먹으면 신체 나이가 60살에 이걸 먹으면 신체 나이가 20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의학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약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꿈의 회춘약이라고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NMN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도 나와서 그 일본 게이오 대하고 미국의 워싱턴 대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개발을 했고요. 2016년에.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이제 일부는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효과, 그러니까 노화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수명은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되는데 이 NMN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NMN이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면 NMN. 자, 이 부분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해외 직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살 수 있어요. 이게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분이 많지 않은 거고 성분이 많은 거는 약 한 12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처럼 검색 엔진하고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현재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이 회사가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 실험으로 이제 많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광고비를 받아서 수익을 얻고 있어요. 광고에서 돈을 벌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자, 이렇게 보면 다른 형태들이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도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도 서비스를 하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에서는 아직 뭐 티맵이다, 아이나비다, 아이나비다, 뭐 카카오냅이다, 뭐 이런 뭐 네이버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외 나가면 구글 내비게이션으로 거의 대부분 씁니다. 구글 내비게이션으로 쓴다. 그러면 네이버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 뭐 티맵 이런 것들하고 구글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내비게이션들은 인터넷이 안 되면 통신이 안 되면 작동을 안 하는데요. 구글 내비게이션은 인터넷이 안 돼도 작동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법 때문에 그래요. 법 때문에 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 이런 지도가 안보의 요인이거든요. 지도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안보 요인이기 때문에 이 지도는 다운받아서 쓸 수가 없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하고 있는 게 이런 해양 지도,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만들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구글 어스나 이런 데 보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독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이 여러분들은 여기 바다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이렇게 그냥 물로 덮여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지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가지고 구글이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지도를 가지고 무엇을 구글이 할까요? 자원 개발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해양 탐험, 그 다음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 난파선 찾는 거, 해양 탐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해양 보호 지역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게 구글 어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구글 스카이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제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차도 만들었다. 이거는 한국에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한국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지금 테슬라라든지 뭐 BMW 뭐 이런 데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인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하고 대결을 펼쳐서 이세돌이 이겼죠. 한 번. 그 다음에 알파고가 4번 이겼죠. 그래서 알파고가 승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를 할 건가,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해야만 살아남겠죠. 인공지능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하게 옆에 있는 친구하고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냐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죠. 주식, 선물 옵션, 뭐 펀딩,
하는 그 골드만삭스의 직원이 602명입니다. 602명인데 이 602명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이 친구들이 펀드 매니저, 주식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고 추천을 하고 다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돈을 버는 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자, 이런 골드만삭스가 사람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훨씬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이 602명의 직원을 쓰면 해줘야 되는 게 많잖아요. 급여도 많이 줘야 되고 복지도 해줘야 되고 아프면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 602명에서 600명을 해고합니다. 600명을 해고하고 인공지능을 고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업무를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로 2명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나머지 2명은 이 인공지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직원 2명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를 했다. 600명은 해고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직업에 어떠한 비즈니스에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치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글이 하는 게 이제 로봇 사업이었어요. 이렇게 로봇 사업.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데, 구글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불독이라든지, 뭐 사람과 같은 로봇이라든지 그걸 만들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자회사를 이제 소프트뱅크에 이제 판매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로봇이 현재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로봇이 위험한 일은 대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로봇으로 자동화된 비율 로봇으로 자동화된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거의 대부분 로봇으로 되어 있어요. 로봇으로 자동화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인공지능, 우리 학교가 AI 특화 대학이죠.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 자동화, 매우 이상적인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자동화는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우아한 형제들이 뭐 하는 데죠? 우아한 형제들은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배달의 민족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배민입니다. 배달의 민족. 여기에서도 로봇을 도입을 했어요. 배민도 로봇을 도입을 해서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선보였고요. 그래서 이 서빙 로봇이 한 달 임대료가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그러면 인건비보다 저렴하죠. 그래서 현재 서빙 로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자리를 가질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생명 연장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컨택트 렌즈입니다. 컨택트 렌즈인데
이걸 눈에 끼고 있으면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줘요. 수분의 양이라든지 건강을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수분 또는 스트레스, 당뇨, 호르몬 수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눈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걸 판단을 해서 여기 통신 모듈들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셀폰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인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된 결과를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 안내를 글자, 텍스트나 이미지나 보이스 이런 걸로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각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구글이 생각하는 사람의 수명은 500살이다. 자, 여러분들은 50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걸 가리켜서 지능정보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정보기술의 혁명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 산업의 변화가 아주 커진다. 이 산업에 적응을 하는 사람들은 일이 엄청 많은 거고 이 산업에 적응을 못하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이가 많거나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 산업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도태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예전에 3차 산업혁명 때 나왔지만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글자를 써주는 타이퍼리스트처럼 차트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버스를 안내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버스 안내양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내양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의 안내양 엘리베이터 탈 때 여러분 혼자 타죠. 근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엘리베이터를 운전, 조정 버튼 눌러서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죠.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버스 안내양도 없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또 이제 컴퓨터를 못 다루면 안 되는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사라지고 또 변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반복적인 것들은 기계나 로봇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할 거고 소설도 요즘에 인공지능이 쓴다고 하고 그림도 인공지능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특화를 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적용이 될까?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한 기술들을 이용을 잘 하고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 예전에는 사람만 잘 다루면 됐지만 이제는 기계를 잘 다뤄야 되는 머신을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결합한 형태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 리더십은 어떤 것이 될까요?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연결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데, 예전에는 산업사회는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공간의 산업혁명이었다면, 정보화 사회, 인터넷 시대에서는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사회였어요. 이때는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면 일단은 온라인을 많이 만들었죠. 온라인을 많이 만들어서 뭐 전자선거래를 하는 쇼핑몰도 나오고, 검색을 해주는 검색 엔진 구글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다가, 초연결혁명은 이 두 가지를 더한 형태가 초연결혁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의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연결하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부분들과 가상에 있는 공간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융합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걸 사람들이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과 하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길을 찾아가려면 지도를 보고 갔거나 이정표를 보고 갔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가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GPS 위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물의 지형을 파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과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요즘에 이제 그 공유해주는 플랫폼 중에 전기로 운행하는 스쿠터 같은, 또는 이제 그런 뭐 것들을 공유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에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클라우드, 구름이죠. 그 가상의 공간과 모든 사물들이 연결이 된다. 모든 사물들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숨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절도를 하거나 이런 범죄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안 잡히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범죄를 저지르면 다 잡혀요. 다 잡혀. 다 잡혀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이 초연결 사회의 하나의 부분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변화가 된 게, 모든 집 안에도 이제 사물들이 다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나한테 좋은 형태로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CCTV 달아가지고 CCTV를 달아서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놀면 심심하니까 원격으로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간식도 주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커넥슈머라고 합니다. 이제 커넥슈머라고 하는데, 스스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사람을 커넥슈머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주는 거죠.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줘요. 여러분들도 개인정보를 주고 있나요?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사 먹는지 다 알죠. 학교에 있는지, PC방에 있는지 다 알아요.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런 정보를 다 주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이득을 얻죠. 어떤 이득을 얻냐면,
이곳에서 어디가 맛집이 있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맛집도 찾기도 하고, 주변 정보를 찾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찾기도 하면서, 또는 뭐 현재 내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나? 뭐 이런 것들도 안내도 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얻는데, 이런 이득이 크기 때문에 내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라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멋진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죠? 새로운 신자인가요? 자, 이 신자는 신신, 귀신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다.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자, 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보고 대화하고, 공간 이동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알려주기도 하고, 뭐 도깨비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도 나오고, 모르는 것이 없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예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의 역할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바로 영상통화하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죠. 그런 거는 신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다 하는 거죠. 뭐 금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에 주문만 하면 바로 오죠.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구글링 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물어보는 것보다 인터넷에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죠.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면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확률이 높았죠.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만들든 조직을 만들든 단체를 만들든 국가를 만들든 그러한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일반인을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매우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시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리더?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you're like me, I get tired of always running out of stuff. It gets pretty frustrating. That's where Amazon Dash saves the 여기서 day. 나오는 것이 이제 아마존 With their simple 대시. design, it makes ordering groceries a piece of 아마존 대시. cake. Just hold down the voice button and say anything you want. It's always ready to go. Chocolate chips. And the barcode scanner is really fun to use.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being out of something you need.
With Amazon Dash, you can order over 500,000 items. Guitar strings, strawberry yogurt, apples, 자,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자, 성공, 그쵸,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들을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편리한 방법. 자, 이 부분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음성으로 하거나 또는 바코드로 하는데요.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두 가지보다 더 편한 방법. 뭐가 있죠? 자, 이 부분보다 더 편한 방법이 이런 부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려면 Don't let running out ruin your rhythm. Introducing the Amazon Dash button for Prime members, a simple way to reorder the important things you always run low on so you'll never run out. Set it up to order what you want, then press it when you're running low. 터치를 하면 Get an order alert on your phone so it's easy to cancel if you change your mind.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형태가 됐고, 공간 이동술, 신이 하고 있는 공간 이동술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부분도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일본 연구진이 기존의 홀로그램과 달리 스크린이 필요 없고 또 만질 수도 있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만질 수 보도합니다.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슈트를 입체 영상으로 띄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아이언맨에 보면 조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영화 자비스가 속에서는 있죠.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장치가 쓰는 없어도 자비스가 있는데 허공에 입체 영상이 자유롭게 이런 등장합니다. 부분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형태로 투명 스크린이 있어야만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연구진이 일본에서 스크린이 필요 만든 없고 영화처럼 이런 만질 스크린이 수도 필요 있는 없는 공중 만질 플라즈마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홀로그램을 만들었어. 기존 홀로그램은 공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상의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체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도 등장을 했다는 거죠. So, 그래서 you manage a rapid prototyping lab. Product designers and engineers rely on you to make accurate decisions about the future, today. That's why we're introducing the 그리고 염동력이라고 해서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만 사람의 뇌파를 읽어서 사물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막 생각하면 물건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The Emotive Insight is a 5-channel portable wearable device that allows you to capture and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your brain in real time. 물건을 With the 지어서 Emotive Insight, you can optimize your cognitive performance, you can measure and monitor your own or your family's mental health and fitness, and you can develop amazing new applications with the technology. 게임도 하고요. We're pioneers in this field. We've listened to our user base and we've redesigned the product from the ground up. The Emotive Epoch, our first generation device, has been adopted and used in more than 100 countries worldwide across a broad spectrum of different application areas. Everything from being able to allow a child to create a 3D monster just with the fantasy of his or her mind, or allow people to create music just with the power of their thought, or to allow a patient to be rehabilitated by being able to control an electric wheelchair, or allow them to experience the ability to type or to communicate again. There have been so many amazing application areas and uses that have been transformative 자, 이 and 부분이 life-changing. 장애인한테 매우 필요한 For anyone who loves the Epoch, you'll love
있는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게임에 보면 캐릭터 이렇게 슈퍼파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서 그런 이제 슈트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대에서도 사용하는 그 슈트도 이제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 집도 이제 마법의 집이 되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움직이거나 나한테 무슨 정보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코닝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편리한 형태의 집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일반적인 사무실이에요. 근데 새로운 사무실은 이제 편리해지고 깨끗해지고 일하는 Display, which broke away from the limits of form.
more freely overcame the hindrances of expression to expand the value of beauty into a realm of creation close to an art. While substituting for familiar functions and emotions, we are continuing to imagine through infinity. A window of communication which allows mutual understanding beyond the visible world. It always leads us to selecting the best by swiftly reacting,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자율주행차도 나와서 이렇게 자율주행도 되고요. 굉장히 편리해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리더자가 필요할까요? 이런 기술들을 다 알고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 영상을 보지 않을게요.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영상들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알파고 인공지능 나온 것처럼 알파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글 애돔이라고 하는 건데, Hey Google, turn all lights blue. Sure, changing 3 lights to blue. Okay, turn the lights to, hey Google, turn 2 lights to red. To red. Sure, changing 3 lights to red. 빨간색으로 바뀌죠. Yeah. Red is black.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듣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로봇인데 페퍼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이 사람은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이고, 손정희 회장도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의 최고 기업이고요. 최고 부자입니다. 자, 이렇게 손정희 회장이 주력을 하고 있는 로봇도 있는데, 이 로봇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20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퍼가 있고, 이거 이제 말도 하고, お客様、こちらのお店に来られるのは初めてですか？
자, 이렇게 하는 이 로봇. 이런 로봇이 이제 어디에 도입이 될까요? 어디에 도입되냐면 이제 각 집마다 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각 집마다 얘가 들어가거나, 지금은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호텔에서 안내하거나 병원에서 안내하거나 또는 공항에서 안내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핸드폰 판매하는 곳에서도 뭐 영업을 하거나 또는 안내를 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이제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마다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간단한 일들을 해주면 사람들은 이 페퍼라고 하는 이런 로봇, 이런 형태의 로봇들한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얘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가 그 내용을 듣고 얘한테 답변을 해주겠죠. 그렇게 하는 형태가 되면 네이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는 망할 수 있죠. 소프트뱅크는 일본 야후제팬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포탈을 이런 로봇으로, 정치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포탈을 이렇게 인공지능을 입힌 로봇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검색 엔진이지만, 로봇이 도입이 되면 로봇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의 검색 엔진, 구글이 됐든 야후가 됐든 또 다른 형태가 됐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포털이 이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많이 바뀌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연결 사회가 오는데요. 초연결 사회가 와서 지금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76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단말기가 연결이 된 건 현재 500억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이 된 형태의 단말기가 500억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한 사람당 평균 6개에서 7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스마트폰도 쓰고 뭐 내비게이션도 쓰고 집에 가면 또 컴퓨터도 쓰고 또 그 밖에 이제 뭐 에어팟인가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게 되는데, 또 워치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 밴드도 사용하고,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사회는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도 생기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자가 돼야 되고,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인터랙션과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 엄청나게 빠른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스마트한 고객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한 기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의 리더자가 될지,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리더자로 변화를 가졌으면 좋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결과가 엄청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를 이룰 수도 있고 그걸 못 따라가면 도태될 수도 있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나 다른 것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옛날에 뭐 북한처럼 아프리카 뭐 이런 데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간단한 거라도 해서 또는 복지라도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답게 살려면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창조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진화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부터 시작해서 커넥티드 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웹 3.0 시대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제품들이나 고객이나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옛날에 정부의 중심은 기업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고,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고, 앞으로 미래에는 사물이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사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시장은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되고 세분화한 전략에서 앞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하는 부분이고, 자, 이런 거에 대한 사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천식 환자인데, 천식 환자는 호흡 곤란이 생기면 이렇게 호흡기를 사용을 해야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 인터넷 오브 띵스 Io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에 GPS를 연결해서 이 호흡기를 쓰는 곳이 도대체 어디에서 쓰는지 주로 분석을 했더니 결과가 일정한 지역에서 나오더라. 일정한 장소에서 호흡기를 쓰더라 라는 결과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 서비스, 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런 걸 하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천식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천식 환자를 위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떠한 부분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리더자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이고, 앞으로는 즉 개인화되고 예측해주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제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이제 이런 음성으로 얘기해주고 게임하는 데서도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더 똑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맞추는데 또는 찾는데 계산하는데 인공지능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 왓슨이 이제 퀴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일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의사 면허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의사 진료도 취득을 했고 국내에서는 그 과천대병원에도 왓슨이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측해주는 서비스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조치 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DNA 분석한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절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크게 났었는데 몇 년 전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왜 했을까요?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병도 예측을 해준다. 그래서 예측해주는 유전자 검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전자 DNA 분석해주는 것이 DNA 분석해주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해요. 2억 정도 하는데 일반인은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걸 구글에서 구글 DNA에서 했는데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99달러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핑고라고 하는 미국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예측해주는 서비스예요. 내가 언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또는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이다. 그 다음에 갤린더 서비스도 있죠. 구글 나우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내가 예약이 미팅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어떤 메일을 청구하라는지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자료도 정리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고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교통 상황에 따른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데 이제 로보캐디도 나왔고요. 로보캐디도 나왔고 그 다음에 퀘이크봇이라고 해서 사람만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기사를 퀘이크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가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신문 기사의 70%는 이런 로봇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웨어러블도 굉장히 많은 IoT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들이 안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 신발까지 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을 하고 있고 건강 체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고요. 이런 제품에 대한 시장 현황들이고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면 추적도 하고 활동도 해주고 운동에 따른 부분도 분석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의 건강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하고 있다. 이거 구글 글라스인데 이 안경을 쓰면 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저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군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찾는 것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자세 교정도 해주고 얼굴도 인식을 해주고 누군지도 알려주고 요리하는 레시피도 보면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도도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줄여주고 최적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는 어떤 나라가 100년 이상 매년 2% 이상씩 성장한 나라의 그래프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떤 나라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10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현재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약탈적이거나 해서 된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 제도의 완화, 법 규제가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전화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아이폰, 인터넷, MRI, CT, 텔레비전, 트랜지스터, 페니실린 이런 것들까지 아스피린 이런 것들까지 다
기술이다. 이런 기술들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산업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람에게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기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죠. 그래서 리더자는 어떤 사람한테 유리할 수 있는, 유익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는 부분에 매우 큰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나서 그 기술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삶에도 편리함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는 조선시대나 이런 데 산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도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캐와야 되고 그걸로 떼서 밥을 해야 되는데 벼를 키워가지고 쌀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탈곡을 하고 탈곡한 거를 다 일일이 방아를 찧어서 그리고 그거를 밥을 했는데 거기에 모래도 들어가 있고 돌도 들어가 있고 겨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덜 까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장작을 해서 한다든지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 휴지도 다 기술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푸라기로 닦고 이런 것들이죠. 치약이 없어. 칫솔도 없죠. 이런 것들, 안경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삶에서 산다는 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냉장고가 어디 있어? 이러한 세상에서 살 수는 없죠, 이제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산업을, 사회를,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도 리더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고요. 각 나라마다 지금 굉장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이기면 꿈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는 레포트 중간고사를 제출을 해야 돼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레포트는 아니고 오늘 영상을 봤으면 영상을 보고 난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출석 체크용으로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오늘 본 영상에 대한 소감이라기보다 4차 산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어떠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간단하게 남겨두면 그 부분으로 출석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도 똑같이 출석과 과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중간고사 레포트 시간 늦지 않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